안녕하세요. 한국레드햇의 신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스택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선뜻 시작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스택 설치에 대한 웨비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참고하시고 오픈스택 스터디를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픈스택 플랫폼 7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픈스택 플랫폼 7은 SDDC를 위한 기업용 IaaS 솔루션입니다. 오픈스택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적합하도록 스케일 아웃이 용이한 모듈러 아키텍처를 채택해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확장이 가능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픈스택은 기본적으로 IaaS를 기반을 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위에 빅데이터나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같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렐 OSP 7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레드 엔터프라이즈 오픈스택 플랫폼은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오픈스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버전인 킬러 버전에 베이스를 한 그러한 이제 배포판이고요.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스 코드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레드햇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3년이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픈스택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7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그래픽한 인스톨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오픈스택을 배치하고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오픈스택과 다른 점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의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에코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벤더 락인이 없는 그런 폭넓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드파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렐 OSP 7의 업데이트된 주요 기능 중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오픈스택이라는 기술 자체가 벌써 11번째 버전 이상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들이 굉장히 성숙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보안적인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보안에 관련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졌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VSG 포트의 시큐리티 관리나 또는 아이덴티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이라키한 그런 이제 테넌트 관리 등에 대한 기능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마닐라나 트로브 같은 다양한 애저 서비스 기능들을 테크 프리뷰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보다는 향후에 만들어 나갈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접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드 오픈스택 디렉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렐 OSP 7으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스톨러를 디렉터라고 해서 좀 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렐 OSP 7부터는 디렉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배포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오픈스택을 사용하던 고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 오픈스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포함돼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렐 OSP 디렉터는요, 기존의 트리플 O와 스파이널 스택 그리고 포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인스톨 툴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기술들과 안정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렐 OSP 디렉터는 트리플 O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언더클라우드라고 하는 인스톨러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오버클라우드라는 오픈스택을 배치하는 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빌드되어 있는 오픈스택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덕션 환경의 시스템에 베어메탈 환경으로 프로비저닝하는 그러한 툴입니다. 실제 OSP 디렉터를 통해서 설치하는 그러한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렐 OSP 디렉터는요, 줄여서 렐 OSP 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풀 유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간단하게 설치하실 내용들을 마우스를 클릭해서 쉽게 설치 과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렐 OSP D를 이용해서 배치하는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렐 OSP D를 이용해서 설치하실 때에는 첫 번째로 오픈스택의 언더클라우드라고 하는 오픈스택 D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 이후에는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를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그 안에 다양한 탭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노드를 등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노드 등록은 저희가 사용할 그러한 이제 컴퓨팅 시스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하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그 과정 이후에는 간단하게 하드웨어에 대한 스펙을 정리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이전에 만들어져 있는 오픈스택 이미지를 가지고 각각의 시스템들에 대한 설정들을 정의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프로덕션 환경에 필요한 시스템의 이미지를 배포하는 프로비저닝 과정이 진행됩니다. 배치 과정과 검증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오픈스택 설치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언더클라우드와 오버클라우드라고 하는 두 가지 오픈스택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이제 오픈스택 환경은 오버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고요. 언더클라우드는 이후에 오버클라우드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증설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할 그러한 이제 인스톨 툴은 오픈스택 디렉터가 아닌 팩스택이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팩스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택은 프로덕션 환경이 아닌 개발 환경이나 또는 테스트 환경, 그리고 POC 환경에서 간단하게 오픈스택을 설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자동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스택은 오픈스택 디렉터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논 HA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I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뉴얼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팩스택은 푸펫 모듈을 통해서 간단하게 오픈스택을 설치하는 자동화 툴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All-in-One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오픈스택에 대한 전체 패키지를 설치하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앤서 파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기존의 오픈스택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설정들을 미리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해당되는 파일을 통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오픈스택을 잘 아시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대화형 창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픈스택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매우 간단한 준비물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렐 OSP 설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한 대 이상의 호스트 머신이 필요합니다. 해당 호스트 머신은 렐 7.1 버전 이상인 물리 또는 가상 호스트 머신이 필요하고요. 해당되는 호스트의 하드웨어 최소 요구사항은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64비트를 지원해야 하며 가상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은 KVM 기반으로 하이퍼바이저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최소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물리 메모리는 최소 2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요. 권장하는 사항은 8기가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20기가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네트워크는 RHN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저희가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이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로컬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구성도 가능합니다. 렐 OSP를 설치하기 위한 가이드 문서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cess.redhat.com이라고 하는 레드햇 고객 포털을 접근하시면요, 팩스택을 통한 싱글로드 설치에 대한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시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단하게 렐 OSP를 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 자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레드햇 컨텐츠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 계정은 고객 포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계정을 갖고 계신 고객께서는 추가적으로 계정을 생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 포털에 로그인 하실 수 있는 계정을 만드는 과정은 이 페이지를 통해서 참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러한 계정이 생성된 이후에는 역시 고객 포털에 보시면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픈스택 플랫폼에 대한 60일 무료 체험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그 이벨루에이션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승인 메일이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그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픈스택 플랫폼의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획득하게 되신 겁니다. 이제 준비물이 완료가 됐으니 팩스택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오픈스택을 설치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스택을 설치할 호스트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실습 과정에서 가상머신 기반으로 오픈스택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KVM 기반의 가상머신을 준비를 했고요. 그 스펙은 간단하게 메모리 4기가 그리고 2CPU 그리고 4기가의 디스크 사이즈를 가지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가상화 기반으로 오픈스택을 설치를 하실 분들은 네스티드 버추얼리제이션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지만 KVM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노트 부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렐 OSP 설치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렐 OSP 설치를 위해서 첫 번째로 레드 서브스크립션 매니저를 등록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계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시스템을 등록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리포지토리에 대한 해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리포지토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제를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렐과 오픈스택 리포지토리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에 대한 패키지와 그리고 오픈스택에 대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등록하시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틸리티 패키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이라는 유틸리티 패키지를 설치를 한 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할 거고요. 다섯 번째로 전체 패키지 업데이트 과정을 가져갈 겁니다. 최신의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OS와 필요한 패키지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 뉴트론이라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건데요. 해당되는 서비스와 그리고 OS에 있는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시스템이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네트워크 매니저 서비스를 디세이블 시키는 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모두 다운로드되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이후에는 모든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OS를 리부팅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패키지가 업데이트된 이후에 시스템을 리부팅하였다면 팩스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오픈스택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스텝으로 봤을 때 팩스택에 대한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염이라는 패키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오픈스택 팩스택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팩스택이 설치된 이후에는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을 통해서 팩스택 올인원이라는 옵션을 명령으로 사용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팩스택이라는 그러한 자동화 툴을 통해서 오픈스택에 대한 배치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된 이후에는 오픈스택이 다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가 된 후에는 설치된 설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서머리하는 그러한 로그들이 콘솔 창을 통해서 제공될 겁니다. 팩스택 올인원을 통해서 설치된 오픈스택에 대한 정보는 보통 루트 계정의 사용자 폴더에 각각의 이제 설정 파일과 그리고 설정이 끝난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 파일을 통해서 오픈스택 설치 과정에서 생성된 어드민과 그리고 데모라는 계정의 암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그러한 암호를 통해서 저희는 오픈스택의 서비스를 실제 기동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톤 RC 언더바 어드민이라는 그러한 소스 파일을 통해서 오픈스택의 키스톤 권한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오픈스택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오픈스택에 관련된 그러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가 구동되고 있고 또는 비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팩스택 올인원 옵션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15분이나 또는 30분 시스템 사양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에러 메시지나 이슈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그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브스크립션을 배포받았기 때문에 CEE 팀을 통해서 레드햇의 공식적인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레일 OSP 설치에 대한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팩스택 패키지 설치 명령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팩스택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설치 진행 과정과 그리고 설치 완료 화면을 장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는 팩스택 올인원 옵션을 통해서 실제 오픈스택 패키지를 해당되는 시스템에 설치를 하는 과정을 가져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팩스택 올인원이라는 옵션을 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컴포넌트들을 수작업을 통해서 설치를 하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치를 자동화 환경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장표로 보시면은 팩스택을 통해서 설치된 각각의 정보들이 팩스택 앤서 파일을 통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치 완료 후에 키스톤에 대한 그러한 설정 파일들이 루트 디렉토리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팩스택을 통해서 설치된 그러한 과정 중에 어드민 계정과 데모라는 계정이 생성이 되는데요. 해당되는 계정이 생성되었지만 암호를 모르면은 해당되는 시스템에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에 대한 부분은 루트 밑에 키스톤 rc 어드민 또는 데모라는 파일에서 오픈스택에 대한 패스워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픈스택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키스톤 인증이 필요한데요. 키스톤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 변수를 소스 키스톤 rc 어드민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루트 사용자의 환경 변수에 적용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픈스택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노바 또는 글랜스 같은 각각의 컴포넌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구동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팩스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픈스택을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요. 완료한 이후에 실제 인스턴스를 하나 구동해보는 그런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오픈스택이 설치된 시스템의 IP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오픈스택 대시보드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URL은 IP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호스트 IP를 입력하시고요. /대시보드라는 URL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검정색 바탕의 로그인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이 로그인 화면을 통해서 아까 생성했던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우측에 보이는 대시보드 로그인 화면이 제공이 되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간단한 오픈스택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스택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리소스 사용량이나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나 또는 이미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시에는 인스턴스를 구동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라우터 같은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레드햇이 제공하는 오픈스택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커뮤니티 버전과 다른 점은 레드햇 엑서스라는 그런 이제 고객 포털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탭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안에서 날리지 베이스나 또는 케이스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스택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또는 이제 스터디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구동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스턴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인스턴스를 띄우기 위한 이미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미 팩스택 올인원이라는 설치를 통해서 시로스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가 구축한 그 오픈스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인스턴스라는 탭으로 이동을 해서 인스턴스 구동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이제 제공될 거고요. 그 안에서 사용하실 인스턴스에 대한 이미지를 시로스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타이니라고 하는 플래버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라이빗에 대한 테넌트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 설정이나 또는 이미지에 대한 설정이 끝난 이후에는 간단하게 실행이라고 하는 그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오픈스택은 그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띄우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겠죠. 예, 이미지를 통해서 노바라는 그러한 이제 하이퍼바이저에 실제 구동될 버추얼 머신을 이제 배치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5번째 화면을 보시면은요, 제가 만들었 이제 시로스 001.데모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복제되고 생성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인스턴스 배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화면을 보시면은 러닝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인스턴스가 이미지를 통해서 노바 노드에 배치가 됐고요.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스턴스 탭에서 서브 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콘솔 로그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현재 인스턴스가 부팅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스턴스 개요라는 탭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아이디나 또는 상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가 배치가 된 이후에는 웹 콘솔을 통해서 해당되는 인스턴스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죠. 현재 페이지에서 인스턴스로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러스라는 OS를 올렸기 때문에 시러스라는 계정과 컵스윈이라는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로그인 이후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실제 구동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IP 정보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라는 명령을 실행시켰을 때 플로팅 IP로 제공된 10.0.0.3이라는 IP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 설치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좀 더 많은 부분들은 매뉴얼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오픈스택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이제 공식 매뉴얼이나 아티클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객 포탈에 가시면은 도큐멘트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오픈스택 버전별로 저희가 도큐멘트를 모아놨습니다. 간단하게 설치 매뉴얼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이제 전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 그리고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적합한지에 대한 그 레드햇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와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매뉴얼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팁에 대한 부분들은 아티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좀 더 뎁스 있는 공부를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이나 또는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레드햇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교육 과정들을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CL210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 어드민으로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습득된 기술들을 레드햇의 자격증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티파이드 된 그러한 오픈스택 엔지니어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은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허들들을 제거해드리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세스먼트나 디스커버리 세션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들의 문제점 또는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디스커버리 해보고요.
향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로드맵을 저희가 정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 가이드 트랜짓이라는 걸 통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부터 구축까지 전부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레드햇과 오픈스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